안녕하세요. 에릭멜 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재회운 타로 준비했어요.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재회가 됐을 때 관계 흐름까지 같이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4장의 카드 중 가장 끌리고 눈에 띄는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 먼저 볼게요. 1번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속마음을 먼저 보면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양가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한쪽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는 타입도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본 건 아니에요. 한때는 꽤 오래 가는 그림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봤던 흔적이 보여요. 근데 동시에 지금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 발 뒤로 빼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스치다가도 바로 근데 그러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바로 따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직전에 계속 멈춰서 있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편안함이랑 약간의 두려움을 같이 느껴요. 같이 있으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안정감이 다시 책임으로 자기한테 돌아올까봐 그게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감정을 확신으로 바꾸지 못하고 가능성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잡지도 않고 완전히 놓지도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아예 부정하거나 마음에서 지워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한켠에 아직 끝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당장 새로운 선택을 하기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무심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않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의 마음은 감정도 남아있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큰 상태라서 이거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시 선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무게감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연락운에 대해서 볼게요. 상대한테 연락이 올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할지 뭐를 보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락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잡느냐예요. 상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다, 이런 감정이 터진 연락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오는 연락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정도거나 가벼운 이야기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필요해서 한 연락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러면 연락을 받아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헷갈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연락을 했다가 관계가 다시 이어질까 봐 그게 부담이 되고 조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에게 연락이 없는 이 침묵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상대방 쪽 태도가 되게 방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되나? 지금 흐름에서는 감정을 실은 연락은 확실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 싶다. 왜 연락을 나에게 안 했냐?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런 말들은 상대를 더 움츠리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정말 가볍고 현실적인 연락을 한다면 흐름은 크게 깨지진 않아요. 근데 먼저 연락한다면 조건을 하나 걸어야 되는 게 이 연락으로 관계를 당장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은 정도, 상대 반응을 살짝 보는 정도,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기대를 많이 실으면 답장이 와도 흔들리고 안 와도 더 흔들려요. 그래서 이 리듬은 연락의 내용보다는 연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흐름에서 연락은 관계를 진전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도구에 가까워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고 해도 이거 제외 각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안 돼요. 지금은 연락 그 자체보다 그 연락에 얼마나 기대를 싣느냐, 얼마나 감정을 얻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어, 1번 선택하신 분들 제외 가능성을 수치로 보자면 55% 정도로 보여요. 이게 아예 끝난 인연에서 나오는 숫자는 아니고 감정이 다 식고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상대 마음은 아직도 다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선택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마음속에만 있어요. 생각으로는 있는데 몸이 전혀 안 움직이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 관계의 핵심이 딱 보이는 게 망설임이에요. 되게 애매한 망설임. 상대는 완전히 돌아설 만큼 단호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다시 손을 내밀 만큼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55%라는 수치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그냥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흐름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밀어붙인다고 높아지는 숫자도 아니고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태도에 진짜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처럼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흐름을 유지하면 이 수치는 유지돼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이 흐름이 깨져요. 관계에서 답을 요구하거나 확신을 재촉하거나 우리 지금 뭐야 막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에 가능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상대는 지금 확신을 주는 상황이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 정리를 하자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나 안 돼요. 그렇다고 운에 맡기는 재회도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하는 조금 여러분에게 버거울 수 있는 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능성 그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이 재회에서 얻어야 되는 답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재회 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시기를 보면 지금은 솔직히 아니에요. 음, 카드 흐름을 보면 지금 당장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구간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가만히 멈춰 있다가 딱 한 번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지금 기준으로 한 2, 3개월 뒤쯤 딱 그쯤이 좋아요. 늦봄 넘어가고 초여름 쪽.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시기가 갑자기 상대가 미쳐서 연락한다 이런 시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되게 조용해요. 이 사람 그때 상태가 감정을 그냥 눌러놓고 있어요. 생각 안 하는 척, 괜찮은 척, 혼자서 그냥 버티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감정을 눌러놓고 살면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 터져요. 이 시기가 딱 그게 와요. 밤에 집에서 괜히 핸드폰 만지다가 갑자기 예전 대화가 떠오르고, 아, 그때 왜 그렇게 됐지?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대의 마음이 확 바뀐다기보다는 결정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져요. 지금까지는, 아,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돼요. 계속 여러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아,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이 타이밍 전후에가 가장 유력하고요. 근데 또 여기서 기대하면 안 되는 게, 어, 절대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연락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뭐 잘 지내냐, 갑자기 생각난다, 이 정도로 그냥 떠보는, 확인하는 그 정도예요. 아직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먼저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이 흐름을 버티고 있었다면 그때 기회가 올 거예요.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진짜 끝날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와요. 그래서 2, 3개월 뒤 시기는 희망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판단이 내려지는 시기로 보시면 돼요. 이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 정리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어요. 재회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거 하나를 꼽으라면, 답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은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없으면은 이렇게 멈춰 있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서서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은 있는데 그 다음이 너무 잘 보여서 멈춘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그걸 너무 잘 아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직 나에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진짜 바로 상대를 도망가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아, 역시 나는 부담이 된다. 이 생각부터 바로 해요. 어, 지금 이 관계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안정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말이랑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괜찮은 척 하다가 내일 갑자기 막 감정을 터트려서 연락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오고 이런 흐름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이네요. 상대 입장에서는 바로 다시 시작하면 또 이런 패턴이 반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피로도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진짜 차분함, 말을 적게 하는 차분함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태도에서 나오는 차분함. 상대가 느끼기에 다시 만나도 예전처럼 감정 소모가 심하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안 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려는 순간에 이미 부담이에요. 말이 많아지는 순간에 상대는 이미 부담이에요. 오히려 담담한 태도, 그냥 의미 없는 안부 정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느낌, 이런 게 훨씬 잘 먹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리 조절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중요해요. 너무 멀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너무 가까우면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숨을 쉴 수 있는 거리가 제일 좋아요. 완전히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달리지도 않은 상태. 그게 상대에게 제일 편한 위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난 괜찮다.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일상을 잘 살고 생활을 잘 지내고 리듬을 잘 유지시키는 게 훨씬 강력할 거예요. 상대는 지금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돼 보일수록 그 무게감을 가볍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회는 애써서 잡는 재회가 아니라 편해졌을 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재회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 뽑아볼게요. 만약에 진짜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고 하면, 막 감정이 터져서 다시 사랑이 시작됐다. 이런 재회는 아니에요. 갑자기 불이 붙어서 예전처럼 다시 연인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가는 재회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느릴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 답답해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표현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요. 확신을 주는 말도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다시 만난 거는 맞는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막 달려갔다가 또 똑같이 무너지는 거, 그거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회를 했을 때 그 이후의 관계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연애가 아니라 현실을 같이 보는 연애에 가까워요. 막 설레서 끌려다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누가 더 애를 쓰고 누가 더 불안해하고 이런 그림이 점점 사라져요. 대신 되게 묘한 변화가 생기는데 말을 안 해도 통하는 부분은 더 또렷해지고 반대로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것도 확실해져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었던 문제들, 눈 감고 애써 무시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서로 불편해했던 것들, 예전에 쌓였었던 오해들,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차이라는 게, 어, 그걸 다시 꺼낼 수 있는 관계가 될 거예요. 이 과정을 또 피하면 재회를 해도 오래 못 가요. 생각보다 금방 다시 막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 관계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회 흐름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지 현실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만나는 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시 만난 이후에 태도가 이 관계의 결말을 완전히 갈라놓는 재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리딩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구독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우선 먼저 볼게요. 상대의 속마음을 보면 일단 마음이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감정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여요. 그 감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아직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마음이 한 단어로 정리가 안 돼요. 스스로도 내가 아직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련인 건지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더 흔들려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의외로 따뜻하거든요. 같이 있었던 장면, 편안했던 분위기, 말을 안 해도 통했었던 순간들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바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현실적인 게 떠올라요.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이번에도 결국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거의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한 발 나가려고 하면은 잠깐 하고 다시 멈춰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하기에는 미련이 너무 선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정리도 아니고 재회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감정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요즘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어요. 본인도 답답하거든요. 왜 아직도 이 마음이 남아있지? 이걸 스스로도 이해를 못해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척 할 수는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미 다 정리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속은 전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상대방 마음 자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이고 흔들리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음이 남아있어서 더 복잡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상대에게 연락이 올지 연락 온 카드 뽑아볼게요. 연락운 자체를 보면 움직임이 있는 상태예요. 상대가 연락에 대한 생각을 꽤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보낼지 말지 혼자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몇 번은 연락을 보냈을 사람이에요. 뭐라고 보낼지, 보내면 뭐라고 반응이 올지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연락을 해볼까 싶다가도 근데 지금 보내면 뭐라고 보내야 되지? 괜히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멈추게 돼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 해도 각 잡고 오는 연락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툭 이유 없이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가볍게 질문을 던지고 아니면 예전 대화를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느낌으로 올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낼 것 같은 연락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반응을 보고 싶어서 하는 연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해도 되나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먼저 하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감정을 묻거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느낌을 주거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락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지냈어?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일상적인 톤으로 아무 기대 없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은 관계를 확 바꾸는 버튼은 아니에요. 관계를 조금 살리는 역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연락이 오가면서 상대 마음이 한번 여러분 쪽으로 살짝 기울기는 해요.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락 이후의 태도예요. 답장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막 텐션을 올리면 안 되고 답장이 늦는다고 아 마음이 역시 없구나 하고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흐름이지 이제 곧 재회를 한다 이런 거를 바랄 순 없어요. 연락운 자체는 살아있고 상대도 연락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해도 되는데 아주 가볍게 기대 없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연락 자체는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재배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능성을 수치로 보자면 6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끝난 인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도 아니에요. 선택에 따라서 갈리는 수치로 볼 수 있어요. 상대 마음 안에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예 밀어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재회 문이 닫혀 있는 것도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 정도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열려는 있는데 누가 밀면 바로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상대는 계속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다시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감정을 쓰면 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흔들릴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 관계는 어떤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답을 요구하면 흐름이 바로 나빠져요. 과거의 문제도 지금 바로 꺼내면 안 돼요. 반대로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화가 부담 없이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60% 이상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희망은 있거든요. 근데 방심하면 바로 깨지는 흐름이에요. 재회 가능성 자체는 살아있고 근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 설 거예요. 그럼 재회 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당장 뭔가가 확 움직이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요. 조금 시간을 두고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뒤가 좋아요. 이때쯤에는 상대방이 지금까지 눌러놨던 감정을 그냥 그대로 덮어두기에는 힘들어지는 시기가 와요. 지금은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바쁘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혼자 정리된 척도 해보고 근데 이때가 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괜히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가고 갑자기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이 되게 또렷하게 떠올라요. 지금은 흐릿하게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 시기 때는 아 그때 그 아이하고 생각이 좀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때 연락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화 분위기도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왜 연락했지 하는 경계심을 품은 마음보다는 아 오랜만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뭔가를 끌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시간으로 봐야 돼요.
관계를 밀어붙이지 말고 기대감도 줄이고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편안한 사람으로 남게 만드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걸 잘 다져두면은 한두 달 뒤에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조급해지면 이 타이밍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운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태도가 결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뽑아볼게요.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상대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는 거라고 보여요. 연락이 오면 마음 있나? 하고 연락이 없으면 역시 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판단을 해버리면 지금 흐름에서는 최악으로 흘러가기 좋거든요. 상대는 마음이 없어서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반응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어제는 괜찮아 보이다가 오늘은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없구나 하고 단정을 지으면 흐름이 깨지기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거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누가 더 힘들었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는 꺼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상대는 마음을 바로 닫기 좋아요. 결국 또 그때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자체도 단순해요. 편안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연애 얘기, 재회 얘기 꺼낼 필요 없어요. 대신 대화를 하면서 긴장이 없고 말하고 나서 피곤하지 않은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부담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느낌 주지 마세요. 내 일상 잘 돌아가고 있고 내 삶의 중심 잘 잡혀 있다.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여유가 보여줄수록 상대는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안정감으로 다시 재회의 기운을 열어줘야 하는 때다. 이렇게 보이네요.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후의 관계 흐름은 어떨지 뽑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어진다면 감정이 터지면서 시작되는 재회는 아니다라고 보여요.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말로 시작되는 재회가 아니고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무슨 관계지? 이런 상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연애하는 느낌이 없을 수는 있어요. 표현도 되게 조심스러울 거고 확신해 주는 말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재회한 게 맞는지, 나만 다시 기대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재회는 느리지만 안정된 쪽으로 흘러가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작은 말 하나하나에 하루가 흔들리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대화 질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서로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 방식 그대로 다시 하면 안 돼요. 예전처럼 기대를 하거나 왜 그때 그랬어 하고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하면 오래 못 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시 맞춰야 돼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랑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천천히 확인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확답도 느리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넘기면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연애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감정만으로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불타오르는 재회는 아닐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재회예요. 이 흐름이 받아들여질 때 재회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재회를 할 수 있다고 보이네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리딩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멜타로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어떤지 카드 뽑아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의 마음이랑 온도 차가 꽤 크다고 보여요. 겉으로 보면 이미 다 끝난 사람 같아 보여요. 연락도 없고 반응도 차갑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관계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한번 끝까지 가봤다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순간 그때 무너졌었던 감정들이나 그때 감당했었던 무게감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시 올라올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끝난 게 맞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긴 하지 하면서 그런 감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 쪽으로 기울어 있긴 한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고개는 계속 뒤를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리운 감정만 떠오르지는 않아요. 좋았었던 기억과 같이 그때 느꼈던 피로, 감정 소모, 상처 이런 것까지 같이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스스로 딱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다. 이건 다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부정적으로만 기억하지는 않아요. 미워서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또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마음을 잡고 있어서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상태예요. 상대방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거를 멈춘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연락운에 대해서 카드 뽑아 볼게요. 연락이 올지 아니면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할지. 여러분 연락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대가 감정에 휩쓸려서 보고 싶다면서 연락을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연락을 하면 감정이 다시 흔들릴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생각은 나지만 행동으로는 안 옮겨요. 연락을 안 하는 게 무관심이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쪽이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연락이 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꼭 먼저 해야 하나? 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아니에요.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감정이 1도 묻어나면 안 돼요.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소식을 전하는 그 정도가 딱 좋아요. 마음을 확인한다거나 관계에 답을 묻는 그런 질문은 상대한테는 부담이에요. 연락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더 흔들릴 것 같다면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연락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이는 흐름이에요. 하면 잘 된다, 그렇다고 하면 망한다, 뭐 그 둘 다 아니에요. 지금은 연락으로 관계를 바꾸는 시기가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재회 가능성은 어떤지 카드 뽑아 볼게요.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여러분들 가능성에 대해서 수치로 보자면 55%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끝난 인연은 아니에요. 감정이 말랐거나 상대가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도 아니긴 해요.
상대 마음 안에는 아직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안에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망설임이 되게 커 보여요. 상대방은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미련이 남아있고 다시 손을 내밀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가능성 자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흐르는 그런 가능성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회가 됐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밀어붙여서 막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도 아니에요. 오히려 밀어붙였을 때는 깨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태도에 많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처럼 감정을 숨기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으면 지금의 가능성은 유지가 돼요. 근데 감정만 앞세워서 우리 관계는 도대체 뭐야? 확실하게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진짜 빠르게 흐름이 무너질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살릴 조건이 좀 까다로운 상태다. 이렇게 보여요. 운에 맡기거나 하는 재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재회라고 보여요. 그럼 재회 운이 강해지는 시기는 언젠지 같이 카드 뽑아 볼게요. 재해운이 살아나는 시기를 보면 지금부터 2, 3개월 뒤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그쯤이 딱 좋다고 보여요. 뭔가 감정이 터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너무 미칠 것 같아서 연락이 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결정을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어져서 연락이 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눌러두고 생각 안 하려고 버티고 있었다면은 이때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괜히 옛날이 생각이 나고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이쯤이 되면은 상대 쪽에서 여러분이 더 또렷해질 거예요. 흐릿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꽤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이 시기 전후쯤일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연락도 확신 있는 연락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을 떠보는 듯한 연락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이때까지 별다른 감정 소모 없이 지금의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재회를 얘기해 볼 만한 틈은 생겨요. 그래서 2, 3개월 뒤쯤에 재회 운이 한번 살아나고 그때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정리가 될지 그게 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는 지금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재회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카드 뽑아볼게요. 여기서 실수하면 흐름이 바로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상대방이 침묵을 했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응이 없고 거리감도 있고 말도 좀 단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밀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 자체가 다시 흔들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감정을 진짜 아주 조금만 열어둔 상태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끝이 나요. 바로 마음을 닫아요. 상대는 지금 감정을 설득당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해를 바란다거나 감정을 설명하려 드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직도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만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걸 해야 하냐 하면 상대가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세요. 말을 좀 줄이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대화에 난 목적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락을 하게 된다 해도 의미 없는 안부를 묻는다거나 가벼운 주제의 얘기를 하거나
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이 온다 해도 그걸로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내 일상이 잘 돌아가고 있고 내 감정이 안정돼 있고 이 관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분위기를 보여줘야 돼요.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지금 다가가는 게 아니고 긴장을 안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은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다시 이 관계를 보게끔 둬야 돼요.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된다면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카드 뽑아볼게요. 만약에 진짜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되게 조용하게 이어질 거예요. 확실한 답으로 딱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다시 붙게 되는 그런 재회도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화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시 이어진 건가 하는 흐름이에요. 초반에는 연인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표현도 적고 확신을 주는 말도 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진짜 재회가 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을 거예요. 상대방은 한 번 마음을 열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잘 넘기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차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서로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이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불안은 줄어들고 현실적인 안정감은 커질 거예요. 과거를 다시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때 왜 그랬어? 예전에는 이랬었잖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끌고 오지 말고 지금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재회를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시 만나서 덜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게 지금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리딩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 먼저 볼게요. 여러분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상대방 마음이 지금 정리되는 쪽으로 꽤 많이 기울어 있어요. 마음이 서서히 거의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없어서 정리가 끝낸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감정을 다시 꺼내서 관계로 가져갈 마음이 있느냐를 봤을 때 솔직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떠올릴 때 그리움이나 설렘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때 진짜 힘들었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좋았던 기억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기억보다는 피로감이 더 두껍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의 자기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다 이 느낌이 강해요. 다시 돌아가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마음은 미련 때문에 괴롭다가 아니고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에 가까워요.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 감정을 선택하진 않아요. 아예 마음을 안 쓰겠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마음을 쓰는 것 자체를 줄이고 있어서 겉으로 보면 되게 차갑고 되게 단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지를 주기 싫은 거예요. 괜히 잘해줬다가 서로 또 기대하게 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아직 감정의 흔적 자체는 있는데 그 감정을 다시 관계로 가져갈 생각은 지금 기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요.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할 의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연락운은 있을지 카드 뽑아볼게요.
상대 쪽에서 먼저 감정이 섞인 연락이라던가 보고 싶다는 식의 연락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안부 연락도 이 사람 진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다음에야 할까 말까예요. 왜냐면 연락 하나가 자기 감정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택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흐름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도 큰 변화는 안 생겨요. 특히 마음을 확인하려는 연락이라던가 관계 정리에 대한 연락도, 감정을 꺼내는 연락도 상대방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진짜 아무 기대 없이 할 수 있을 때, 답이 오든 말든 여러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때는 해도 돼요. 근데 답이 오면 어떡하지? 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게 재회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에요. 이 흐름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게 만드는 갈림길인 거예요. 연락을 하면 잘 된다나 안 하면 후회한다는 아니에요. 지금은 연락으로 관계를 바꾸기에는 상대방 마음이 너무 닫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럼 재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수치로 보면 30% 정도로 보이거든요. 아예 끝이 나서 0에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 타이밍이 올 거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상대 마음 안에는 감정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다시 꺼내서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는 많이 약해요. 이 재회운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내 인생에서 이득이 될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굳이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를 크게 못 찾고 있어요. 기다린다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계속 연락이 이어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흐름도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30%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끝난 건가 하면 그건 또 애매해요. 상대가 이 관계를 미워하거나 지워버리거나 부정적인 기억으로만 담아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상대방의 삶에 큰 일이 생긴다 하면 잠깐이지만 흔들릴 여지는 있어요. 여러분 재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재회운이 강해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카드 뽑아 볼게요. 가까운 시기에는 재회운이 거의 안 들어와요. 지금부터 몇 달 안에 갑자기 뒤집히는 흐름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나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야 재회운이 진짜 조금 약하게, 아주 약하게 한 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상대 쪽에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어야 되거든요. 일이나 환경, 인간관계 이런 것 중에 뭐 하나가 크게 바뀌면서 상대방이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좋아요. 그때 상대방은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은 스칠 수 있어요. 근데 재회운 자체가 강하지 않아요. 감정이 조금의 잔향이나 여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도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고 연락이 온다 해도 되게 조심스럽고 의미 없는 그런 식의 연락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놓을지 그냥 마음에 둘지 상대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때를 계기로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관계가 끝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아주 약하게 한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재회보다는 정리 쪽으로 가는 확률이 더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도 재회를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뭘 더 하려고 하면 바로 흐트러질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잖아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상대방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이 정리 쪽으로 조금 많이 옮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나 우리 그때 그래도 좋았었잖아 이런 과거 얘기를 어중간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성을 살리는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상대 마음도 역시 정리하길 잘했다. 이런 확신만 심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떠보는 식의 연락이라던가 반응을 보려는 식의 연락, 답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려고 하는 연락들은 상대 입장에서는 아직 그 아이는 거기에 멈춰서 있구나 이렇게 봐요. 그 순간에 상대는 더 멀어질 거고요. 왜냐면 지금은 상대방은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방법을 보면 지금은 뭔가를 딱히 하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고 관계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내 하루가 잘 돌아가고 있고 내 삶이 잘 굴러가고 있고 이 관계에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서 다르게 보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은 뭘 더 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아야 될 때예요. 그게 상대방도 여러분도 제일 덜 다치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만에 하나 제외를 하게 된다면 관계 흐름은 어떨지 볼게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연락이 된다고 하면은, 두 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행복한 재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그림은 솔직히 아니에요. 오히려 기쁜 마음보다는,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긴장감이 더 커요. 재회 초반에는 상대방이 선을 엄청 세게 끌 수 있어요. 확신을 주는 말이라던가 표현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여러분이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만나는 재회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덮어두고 이어지는 재회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 예전에 생겼었던 문제들에 똑같이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잘 이어진다 해도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지는 못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제한적이고 여러분 감정을 더 많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이 관계를 다시 가져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걸 진짜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재회 가능성도 낮고 만약에 이어진다 해도 만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회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더 편해질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덜 다치는, 제일 덜 아픈 길일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리딩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